두 번째 전화위복 하우스를 찾아 남양주로 갑니다. 아, 이 집인 것 같은데. 굉장히 웅장한 맛도 있고 소박한 맛도 있고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뷰가.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많이 제대로 찾아왔죠? 네,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땅을 덜컥 샀다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인생의 쓴맛을 본 남편 이민기입니다. 저는 그 쓴맛도 잘 삭히면 단맛이 된다고 깨달은 아내 반지인입니다. 우리 집은 햇볕을 못 본다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그때는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죠. 건축허가가 못 날 것 같다고. 살짝 들어봐도 이 집 문제 심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집을 밑에서 봤을 때는 이 옹벽을 보고는 엄청난 규모의 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올라와서 보면 집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네, 작습니다. 토목을 조금 올리는데 비용을 좀 이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가느라고 여기서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옹벽하고 이 토목공사에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아마 뭐 마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대를 높여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니, 이거 지하 주차장 외벽에서부터 요 뿌림스톤이 올라왔는데 이게 때가 안 타서 관리하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맞죠? 이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붕에 돈을 안 쓰셨어요. 저희가 토목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여기서 조금 줄였어요. 아, 근데 아스팔트 싱글이 우리나라에서만 저렴한 재료지 북미에 가면 20억짜리 주택에도 아스팔트 싱글을 써요. 그만큼 검증된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재료를 썼지만 문제 있는 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심이 되네요. 그럼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성비 좋은 외장재로 알려진 프라임스톤은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때가 쉽게 타지 않아 관리가 편하대요. I said he ain't here, but he went bounce.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도 금속 지붕재보다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요. 유지 보수가 간편한 장점도 있다죠. And said to Miss Amanya for Jimmy Dredd. 가장 솔직하게는 먼저 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었나? 이따가 처음 봤을 때 여름인데도 되게 바람도 되게 솔솔 불어오고 그 느낌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땅이 주는 느낌이 되게 괜찮게 느껴져서 네, 남편은 그런 무드를 봤다면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여기 배달 어플을 켜서 배달이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통학할 때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키로수를 재보고 저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파악을 했고 남편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 청첩장에도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민규와 배려하는 지인이가 만나 배려를 했구나. 그렇지 내가 몇 년을 배려했지. 그래서 집은 좀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네.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네. 네, 어느 정도의 반전이 있어요, 있습니다. 살짝요. 약간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안으로 한번 오, 네, 들어볼까요? 그럼요. 네. 이거 기둥도 딱 나와 있고 전에. 감성파 남편과 현실파 아내가 지은 집 궁금한데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랴. 앞산을 그대로 품은 거실에 거실 반대편으로는 널찍한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반전은 반전이네. 와, 여기 들어왔더니 깜짝 놀랐는데 저 바깥에서 볼 때는 도심지 주택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 거실에서 이 뷰를 보니까 완전 숲속에 전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밖에서 봤을 때의 집과 네. 집에 딱 네.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다른 집을 원했어요. 이걸 아까 반전이라고 하셨구나. 네, 맞아요. 이게 반전.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반전. 이 곡선, 과감한 곡선. 와, 이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진짜 알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곡선이 딱 있는 거 보고 야,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맞죠? 저희는 집에서 약간 산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복도가 길게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달리고 싶어.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저까지 재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500m? 50m가 되더라고요. 50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왔다 아무리 방송이라도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었나 봐.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실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집 안에서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긴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남편도 되게 좋은 생각이다. 흐를 수 있는 구조, 좀 걸을 수 있는 구조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둥글게 이어진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각도 둥글둥글해지지 않을까요? 직사각형도 싫고 정사각형도 싫다. 어렵네요. 처음엔 이러셨어요. 그리고 좀 남편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설계사님이셔가지고 뭔 느낌인지 서로 알더라. 서로는 알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서로 눈빛을 보고 그 느낌이요. 말하면서 흐르는 그 느낌이요. 이러면서 흐르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유한 느낌을 내고 싶으셨나 봐요. 부부의 고민 끝에 탄생한 곡선집.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이죠? 아, 그래도 이 과감한 곡선 때문에 출혈이 또 많으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목구조로 곡선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창 같은 경우도 주문 제작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도 가장 큰 곡선으로 네. 만든 창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늘어나서 그렇죠. 경량 목구조 사이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타카로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는 일자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열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단열재가 수성 연재 폼을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폼이요? 뭐 폼을 쏘나 보다 했는데 단가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단열재와 수성 연재 폼을 만드는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1층의 또 다른 공간, 게스트룸으로 가봅니다. 사실 이 공간이 부부의 요즘 고민거리라는데요. 여기는 들어왔는데 일반적인 주거 공간하고는 다르고 지붕도 굉장히 낮고 경사도 져 있고 이렇게 좀 독특한데 원래 의도가 어떤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별채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 별채 때문에 아내하고 이제 옥신각신 많이 했거든요. 옥신각신. 왜냐면 아내 같은 경우는 실용성 위주로 가려면 붙여야 된다. 근데 그런데 나는 조금 떨어뜨리고 싶다.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해서 요 방만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빠지면서 중간에 이제 작은 중정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어중간하게 지금 돼버렸네요. 맞아요. 네. 어중간하게 되면서 네. 손님 원래 게스트룸의 의미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은 약간 취미룸? 취미룸처럼 되고 이 집이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 있는데 여기 마당이 외부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손님들이 오더라도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다시 신발 신고 나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오히려 이 공간을 약간 외기 같은 준 외부 공간 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폴딩 도어로 바꾸고 저 아까 큰 현관 앞에 큰 마당 있죠?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찾아온 손님들도 신발 신고 마당까지 갈 수 있고 편하게 있다가 머물다 가는 그런 공간. 와,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저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를 거기에 이제 프레임이 갇혀 있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동선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와. 돈 열심히 벌어. 아니, 진짜 그런 공간으로 쓰기에는 위치가 너무 딱이에요. 인생 첫째. 하지만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처음에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땅을 덜컥 샀는데
설계가 완성될 무렵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앞쪽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건 알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부분적으로는 2층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혹시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느냐 가서 봤는데 직사각형 구조에 높이 8.5m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조권에 조망권에 이걸 어쩌면 좋아.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우리 집은 햇볕을 못 본다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성토를 더 하자. 2m를 더 올려서 총 3m까지 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설계도를 변경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대요. 바로 뒷집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아니 땅을 보통 이렇게 경사지의 주택 단지에서는 네. 앞에서 올리면 또 뒤에서 올려야 되고 그럼 또 기존에 있던 뒤에서 이렇게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희 뷰만 네. 보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저희가 올리려고 보니까 뒤에는 훨씬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들이 계시고 네, 네. 늘 보던 뷰가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니까 엄청나게 불편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앞집을 피하라고 더 높게, 다음 집은 더 높게 짓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끝집은 이제 입성빌딩 저도 그걸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리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설마 뒷집과는 단절하고 지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거 선물인데요. 뭐를 이렇게 또 많이 사왔어. 아이고. 여기다 많이. 저 보리수 심었는데 보리수 4알 열렸어요. 그래도 4알이 이거 이따 좀 따먹어. 아, 이쪽 있나요? 좀 이렇게 키가 좀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높이 지을 줄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가서 아마 여기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또 들 거야. 그지? 응? 맞아요. 그쵸? 예, 예. 뒷집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기우는 아니었을 텐데. 자기네가 여기를 저렇게 높이 지어버리면 뒷집은 또 더 높이 지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좀 솔직한 얘기를 좀 난감하긴 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게 된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짓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 나도 셋이나 있는데 도와줘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우리 아저씨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장님한테도 되게 많이 말씀드린 게 주변 분들이 불편함을 갖고 연락이 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불편하셨죠? 막 이러면서 연락드리고 이러니까 언젠가 이 앞에 땅 뒤에 땅에도 다시 집이 지어질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애들이랑 같이 이웃인 게 좋다라고 나중엔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참 현명했어. 그럼 이제 문제 끝인가요? 설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건축허가가 못 날 것 같다고. 상수도를 이용을 못할 것 같다고. 상하수도 라인은 있으나 저희까지 끌어다 쓰면 가압이 딸려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저희 뒤에 뒷집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허가를 못 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공을 파서 지하수를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마을 초입에 대단지 빌라가 들었으면서 가압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됐다지 뭡니까? 됐습니다. 지금 하자마자 지금 해주세요. 이래서 그 일사천리로 바로 이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진짜 어렵게 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스 끼듯이 이렇게 딱 선 끼듯이 선 끼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처럼. 네, 게임처럼 띡 하면 나오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땅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땅을 파서 끌어와서 인입
거기까지를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비용도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멋진 풍경에 반해 덜컥 땅을 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지 알았겠어요. 그래도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완성이 됐으니 감개무량할 밖에요. 비장함이 느껴지는 이유, 아직 정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완전히 일군 복장의 아내와 달리 한쪽에서 느껴지는 이 여유로운 뭐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간 큰 남편? 이 뭔가 불안한데? 좋아 보인다. 좋아. 좋아? 편해? 응. 한 명이라도 편해서 다행이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남편은 마당을 즐기고 저는 마당을 가꾸고. 아, 좋은 비유다. 맞는 거. 역할이 확실하죠. 저는 이렇게 그냥 편안한 상태가 좋은데 본인이 저렇게 행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저도 저 작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지금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아이고. 언제 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이야, 진짜 이 지붕의 곡선까지 다 보이고. 곡선을 살린 구조 때문에 주방과 거실을 분리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이거 주방이 깔끔해도 너무 깔끔한데 아유 이러면 곤란해요, 젊은 엄마. 주방에 너무 깨끗해요. 이게 원래 이러신 건지. 네. 그렇지 않아도 애기들이 어려서 장난감도 많은데 주방마저 물건들이 많으면 더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예. 보는 거에도 스트레스 받을까 봐 수납을 좀 많이 짜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다 서랍으로. 아,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문 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서랍으로 돼 있네요. 서랍으로 다 맞췄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까지 수납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그릇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네, 다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 그리고 오히려 상부장이 있으면 저희 집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예 과감하게 떼버려서 더 이제 환해 보이게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아니 실제로 이 폭은 4m 채 안 되거든요. 네, 한 3점 몇 m밖에 안 되는데도 이 곡선으로 열려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보여요. 네, 마당으로도 열려 보이고. 일반적인 집의 주방이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폭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열려 답답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엄청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권력의 상징. 처음에 설계사님한테 제가 주방에 있던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랬거든요. 시야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런 불안감이 좀 많아서, 그리고 요리도 밖을 보면서 설거지도 밖을 보면서.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2층에는 가족 개개인의 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와, 복도가 그냥 완전 액티브하네요. 네, 와. 또 좀 길게 힘을 좀 줬습니다. 이야, 여기 삼각형 요 벤치는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네. 이 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복도 끝 자투리 공간에는 평상형 벤치를 두었군요.
여기 밑에 수납장이 있더라고요. 또 네. 밑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 자질구레한 장난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다 꺼내져 있으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서랍을 만들어서 각자의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서랍에 각자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놔서 이제 굳이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2층에서 자기 장난감을 꺼내서 막 놀기도 하고. 진짜 복도 옆에 짜투리 공간인 것 같은데 꽤나 넓은 이렇게 저 평상을 만드셨네요. 실내. 네. 1층과 좀 연속선상 안에서 좀 긴 어떤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복도도 좀 길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다른 좀 재미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좀 2층으로 올라왔을 때 프라이빗하게 우리 가족끼리 꽁냥꽁냥 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들고 싶다. 뒹굴뒹굴. 뒹굴뒹굴 맞아요. 네.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네. 만들었어요. 아, 책도 보고 잠자기 전에 완전 진짜 제대로 된 가족실. 네. 맞아요. 가족실로. 집은 네 모여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나니 의외의 공간들이 생겨나고 그 공간에서 행복은 2배로 커졌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집이 아니고 남들하고 똑같이 지어야 집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도 각 방들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의 핵심은 공용 공간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떤 가치관도 느껴지는 거죠. 저는 굉장히 건축주분이 잘 선택하셨다. 집 짓기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한다. 그게 집 짓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인생 첫 집을 지으며 마주친 여러 가지 복병들. 쉽게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집을 짓다 보니까 난간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여기까지 이제 지었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 성인이었지만 더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은 되게 우프게 얘기할 수 있는 블랙 코미디처럼 재밌는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 전화위복이라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가족만의 특별한 역사가 됐다는데요. 전화위복 하우스에서 새롭게 써질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